뉴스 토픽. 대한민국의 택배 산업의 근무 강도는 살인적인 근무 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택배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날 자신에게 할당된 물량을 모두 배송해야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택배 기사들은 배송 전 6에서 7시간에 달하는 분류 작업에 투입이 되어 많은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배송을 시작하고, 배송이 끝난 후에 반품과 주문된 물건을 잡화까지 하여 서브 터미널에 놓고 퇴근을 해야 하니 근무 환경은 살인적인 근무 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필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거운 화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급증한 물량으로 인해 최근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가정의 귀한 가장이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죽음의 택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택배기사의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고통은 가혹했고,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택배기사들의 인권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한 해만 16명의 동료들이 쓰러졌다. 각 택배사들의 대책이 발표가 되었지만 그 후로도 5명의 동료들이 쓰러졌다. 택배사들은 대책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도 일방적 파기.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한 택배 멈춤이라는 택배 단체 파업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택배 노조의 움직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금지, 심야 밤 9시 이후 배송 제한, 노동 작업시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이러한 택배 노조의 움직임에 택배 산업의 근무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의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도시락, 반찬, 가정 간편식 등의 신선 제품을 배송이 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일 정오까지 주문을 하면 당일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수집한 국내 1200여 가구의 3년간 식료품 구매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식료품 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빈도와 금액이 전업주부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주부는 신선 식료품 배송이 낮에 배송이 되면 집에 비어있어 실온에 식료품이 망가져 버려야 하고, 전업주부는 낮에 배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식료품 구매는 전업주부가 더 높았고,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주로 퇴근 후 집에 오면서 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을 밥해 먹이고 숙제를 시키면 녹초가 돼서 이후에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온라인 식료품 새벽 배송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취업주부들입니다. 가사, 육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역할가 중에 시달렸던 취업주부들은 새벽 배송을 통해 전날 주문한 것을 받아 냉장고에 넣은 뒤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 등 온라인 쇼핑을 제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최종 목표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의지를 걷고 역할 과정에 시달리는 취업주부들의 편의를 뺏게 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중소상공인들의 제품도 덜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는 법의 양날성이 있어 복합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고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뉴스토픽이었습니다.